자, 제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윤슬이라는 이런 문서를 하나 작성해 놓고, 그리고 첫 번째는 단을 나누지 않고 두 번째 줄은 두 개의 단을 나눴습니다. 자, 이쪽에 봄바람 여행이 있고, 마우스를 또 클릭하면 나눔 장터 기증품 모짐이라고 해서 단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맨 밑에는 단을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단과 단 사이에 구분선을 주지 않았고, 밑에는 구분선을 이렇게 줬어요. 이제 이 단을 나누는 방법은 입력을 하시면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다 모두 자료를 입력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는 그냥 편리한 게 자료를 모두 다 입력해 놓고 그리고 단을 나누는 방법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 윤슬 복지관에 봄이 다가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시했습니다를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먼저 자료가 있어야지 되니까 제가 화면을 키워 놓으면 이 자료를 잠시 입력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입력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입력을 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네. 내월 발행 대면인이죠. 대면. 어디요, 선생님? 발행, 그러네요. 네, 우리 선생님 눈도 좋으시네요. 이거 그대로 띄우지 말고 그대로 달았을까요? 뭐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식이 띄우셔도 되고요. 밑에다 엔터 안 쳐도 되죠? 소식 엔터 치지 마셔야죠. 한 문단이 여기까지죠, 선생님. 여기서 엔터. 자, 엔터 구분서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는 엔터를 여기 엔터 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엔터 표시가 여기 있죠. 문단 부호가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십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 그렇지.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도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입력해 주십니다. 네, 보이는 화면이 다 입력되시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세요. 세 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 하셨으면 동그라미 보내주세요. 자, 웬만큼 입력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단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처럼 이제 문서를 꾸며보고 싶어요. 자, 일단 글꼴을 모두 정해서 글꼴이나 아니면 글자 크기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전체 블록을 정하시려면 맨 앞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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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시면 전체 블록이 잡히죠. 자, 문서가 모두 잡힙니다. 자, 블록을 3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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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전체 블록을 잡습니다. 자, 글꼴은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글꼴도 바꾸시려면 바꾸시면 되죠. 자, 글자 크기만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저는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한 16이나 뭐 18이나 이렇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뭐 18 정도 하셔도 상관없겠죠. 뭐 저는 16포인트를 일단 했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위에 거만 16으로 하고 나머지는 14로 했네요.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윤술 여기서부터 참여 바랍니다. 이 문단까지. 자, 문단만 블록을 정하려면 앞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을 클릭을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면 한 문단이 이제 블록이 정해지죠. 자, 이때 얘는 16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블록을 전체 잡고 자, 14포인트로 하겠습니다. 14포인트 이 정도. 여기 제목이니까 이게 좀 크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봄바람 여행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배운 거를 적용해서 우리 한번 모양 복사로 얘네들을 다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바람 여행을 한번 꾸며볼게요. 자, 블록을 정하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는 이제 한 컵 윤채 B로 하고 이제 색상을 파란색을 했는데 내 맘대로 꾸며봅니다. 자, 한번 선생님, 글자 네. 크기를 네. 제가 똑같은 채가 없어갖고 다른 거 하니까 글자 그거 2줄이 안 되고 3줄 되기도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 부분 상관없으십니다. 3줄 되셔도 되고 뭐 4줄 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봄바람 여행만 블록을 잡습니다. 자, 봄바람 여행의 블록을 잡고 자, 글꼴을 바꾸시려면 글꼴을 바꾸시고요. 글꼴을 마음에 드는 채로 바꾸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컵 윤채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도 선생님께서 제목 글자니까 뭐 조금 크게 하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색상도 바꿔봅니다. 자, 저도 글자의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자의 색상을 또 바꿉니다. 자, 저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봄바람 여행과 환경보호 캠페인, 안전한 소방교육 이 4가지가 동일한 글꼴과 또 동일한 색상 그리고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대로 밑에 있는 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양 복사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봄바람 여행에다 커서를 놓고 자, 지금 봄바람 여행의 이 부분을 이제 서식을 그대로 복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상단에 편집에 이렇게 모양 복사라는 메뉴가 있죠. 자, 커서는 적용할 그 글꼴 또는 뭐 정렬 이런 부분 서식에다가 그대로 놓고 모양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글자만 복사하겠느냐, 그 본문 모양을 복사할 때 아니면 문단 모양만 하겠느냐, 아니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둘 다 복사하겠느냐. 자, 보통은 이 둘 다 복사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글자 모양만 적용하려면 글자 모양만, 문단만 하려면 문단만 하면 되죠. 자, 2개를 보통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복사합니다. 자, 복사를 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여기다 적용할 거니까 여기에 블록을 정하고 적용할 곳에는 블록을 정하죠. 그리고 모양 복사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안전한 소방교육도 블록을 정하고 다시 모양 복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나요? 선생님 밑에 저는 소방교육을 잠깐만요. 안전한 소방교육 어르신들 밑에 안전한 소방교육 환경보호 캠페인 3개 뭐 빼먹었나요? 여기도 있군요. 선생님 여기 나눔 장터 기증품 모집 얘도 있네요. 얘도 모양 복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혹시 하시는 게 잘 안 된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자, 다 되셨다면 이제 저는 메뉴에 있는 이 제목 글자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했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다시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또 합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를 좀 진하게 했어요. 제목 글자를 해서. 자, 다시 블록을 정해서 진하게 속성 중에서 가가가가 이 부분 있죠. 자, 가가가가 부분을 여기 진하게 얘를 눌러줬습니다. 자, 그 글자가 좀 이렇게 진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참여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좀 엔터를 좀 치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눔 장터 기증품 모집 그 다음에도 여기 환경보호 캠페인 앞에 쪽에서 엔터를 쳐서 또 한 줄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다단을 나눠야 되는데 맨 위에 거는 단이 없어요. 한 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이 이렇게 두 개예요. 자, 봄바람 여행에서부터 나눔 장터 기증품 모집 내용까지만 블록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블록을 잡고 지금 블록 잡은 것을 단을 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편집 메뉴 위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단이라고 보이시죠? 단. 그죠? 편집의 밑에 보시면 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둘 하면 둘을 누르시면 돼요. 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둘을 눌렀습니다. 그럼 단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목이 다음 쪽으로 가게 하겠다. 여기서 엔터 한번 치시면 다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나눔 나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시면 저처럼 이렇게 됐다면 자, 다음에 자, 이번에는 환경보호 캠페인부터 안전한 소방교육 여기 단을 3개로 나눴어요. 그럼 다시 블록을 끝까지 잡고 단을 나눕니다. 자, 편집에 단에서 자, 세 쪽으로 나눴으니까 셋을 합니다. 자, 셋을 나눴어요. 근데 위에는 제가 단 구분선을 안 넣었어요. 근데 밑에는 단 구분선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편집에 단에 드롭다운 버튼 내리시면 이렇게 다단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단 설정 맨 밑에 다단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단을 다시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둘, 셋. 그다음 왼쪽은 이렇게 작게 한다든가, 오른쪽은 많게 한다든가, 뭐 오른쪽 이런 형식으로 하거나 단의 개수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이 밑에서 단의 개수를 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선이 있죠. 여기 구분선 클릭하고 실선으로 구분선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점선으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점선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선의 색깔이나 굵기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선에 이렇게 구분선이 정해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설정합니다. 그리고 블록을 해제하면 구분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은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고 원하는 곳만 블록을 정해서 단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단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럼 블록 정하고 한 단 하시면 다시 한 단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입력하면서 단을 나누는 것보다는 모두 다 입력을 하고 블록 정해서 단을 나누는 게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나누시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구분선이 있으니 여기 지금 문단부호가 있어서 지저분해 보여서 일단 문단부호를 감추겠습니다. 문단부호를 체크를 해제하고. 자, 그러면 밑에 지금 윤슬이라고 하는 글맵시 우리 이거 배웠죠? 윤슬이라는 글맵시를 맨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커서를 맨 위에다 놓겠습니다. 커서가 있는 곳에 글맵시가 나타나니까요. 자, 윤슬이라고 꼭 이 모양으로 안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윤술 해가지고 글씨를 이제 2가지 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양도 아무렇게나 만드셔도 좋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운 거니까. 자, 배운 거 다 복습이에요. 얘는. 자, 답만 나누는 것만 오늘 배웠고, 지금 문단 번호,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모양 복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메뉴에 가면 입력에 들어가면 글맵시 가나다라고 있었죠. 자, 여기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윤술이라고 내용은 입력을 합니다. 자, 윤술 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선생님 잠시만요. 네. 글맵시 만들기가 입력이 어디 있어요? 예, 입력의 그림 옆으로 보시면 가나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나다. 그림 옆에요? 예, 없으시면 입력 누르시면요. 잠깐만요. 네. 자, 입력을 누르시면 메뉴를 누르면 여기 네. 글맵시가 없나요? 여기 선생님 글맵시. 지금 리본 메뉴는 이렇게 나타나나요? 선생님 하시는 거에서요? 잠깐만요. 입력을 누르면 입력을 누르시면 글맵시 있어요, 선생님. 네네네. 있죠? 네, 얘를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네네. 이렇게 선택하고 윤술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저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었죠. 이 직사각형으로 똑같이 그냥 크기를 이런 모양으로 크게 만든다는 거였죠. 자, 글꼴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채로 선택을 합니다. 자, 아무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아무거나 한번 그냥 선택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조금 굵은 게 낫나요, 선생님? 네, 제목이니까 좀 굵은 게 낫겠죠, 선생님. 그죠? 자, 일단은 윤술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색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굵은 치는 M 적혔는 게 골라요? B가 골라요? 뭐 B가 진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 예. 네. 볼드의 약자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설정요? 네, 설정하십니다. 그럼 커서가 있는 곳에 일단 윤술이 나타납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시면 되니까 네. 상관없으시겠죠. 예. 자, 윤술이 나타났다면 수정을 하려면 항상 개체는 더블 클릭을 했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자, 일단은 자, 얘가 기본이 있죠, 선생님. 기본이 뭐 글자랑 어울려도 되고 요 어울림으로 해놓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선생님? 자, 저는 얘 말고 완성된 거 얘죠. 얘 아닌가요? 잠깐만요. 얘가 가려져 있나 봐요. 취소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위에다 넣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네요. 어떻게 넣든. 자, 그럼 선생님께서도 그냥 뭐 얘는 더블 클릭하셔서 위치는 내 맘대로 그냥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색상만 바꿔보겠습니다.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죠. 아, 그대로 하고요? 네,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어울림이나 뭐 아무렇게나? 제목은 보통 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자리 차지. 아, 예. 예, 만약에 양 옆에 글자가 없다면 자리 차지를 하는 게 뭐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리 차지를 하게 되면 이 지금 제목 글자 옆에는 아무것도 오지 말아라 할 때 쓰는 있기 때문에 보통 제목 글자는 얘를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들어가면 채우기에서 두 가지 색깔을 했어요. 자, 그라데이션에서 자, 선생님께서 시작색, 끝색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십니다. 저는 그냥 뭐 보라색으로 하고 조금 더 진보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서 해도 되고 가로로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요. 저는 세로로 하고 그냥 얘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자, 색을 시작색, 끝색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유형 내가 마음대로 고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유형을 하나 더 오른쪽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고치시면 되죠. 그죠? 자, 저는 얘를 뭐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선으로 갈거나 요 글맵시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글맵시로 가서 자,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자, 글자에 좀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죠.
자,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연속을 선택하고 자, 비연속을 선택하면 지금 현재 얘가 이제 글자가 글자에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오른쪽, 위쪽, 아래쪽, 왼쪽, 위쪽이 있어요. 이 그림자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정 가운데가 글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그림자가 비켜나겠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제 X 상태는 그림자가 없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돌렸다면 그림자가 옆으로 이만큼 나오겠죠. 많이 여기를 클릭 해가지고 숫자가 X의 숫자 위치가 점점 더 넓어지면 이 옆으로 좀 그림자가 띄어지겠죠. 그죠? 자, 밑에는 Y 위치는 밑이죠. 밑이나 위. X 위치는 왼쪽, 오른쪽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내릴까요? 한 번만 내려볼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미리 보기가 나오면 좋은데 미리 보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설정하고 선생님, 저는 네. 숫자를 바꿔야 되겠네. 숫자를 3하고 바꾸셔도 돼요. 더블 클릭했을 때 한번 네, 보세요, 삼하고. 선생님. 아까 1 하셨어요? 저요. 여기 3하고 1 했네요. 맞네요. 예. 네네네. 저는 이걸 옆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얘를 2로 해볼까요? 4, 2. 뭘 눌러야 되죠? 왼쪽으로 가겠느냐, 밑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겠느냐, 그림자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도 됩니다. 저처럼 4, 2라고 만약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눌렀을 때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얘는 선생님께서 필요한 대로 크기 조절을 해서 놓으면 되죠. 네, 크기 조절을 합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쪽용각으로 보면 쪽맞춤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제목이 너무 큰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자, 커서가 지금 이 위에 있어요. 자, 저는 이 앞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밑에가 얘가 내려오겠죠, 좀. 그죠? 자, 보기 좋게 내려왔습니다. 커서를 또 중간에다가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 얘가 보기 좋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여기가 띄어졌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 줄간격으로 사실 이 줄간격을 참 많이 이용을 해요. 네, 문서를 보기 좋게 꾸밀 때요. 저는 얘를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인다든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런 형태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일단 이런 형태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너무 크네요. 약간 작게.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은 밑에 바탕 쪽을 넣습니다. 제가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얘를 클릭을 했어요, 선생님. 마우스를. 이 그림이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림이 선택이 안 돼요. 이 배경 그림을 바탕 쪽에다가 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쪽에다가 자체 그림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배경 그림을 한번 인터넷에서 구해와 볼까요? 자, 인터넷 실행시킵니다. 자, 인터넷 실행시키셔서 자, 인터넷이 실행되면 검색어란에다 배경 그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저는 여기다 네이버나 아무데나. 네, 아무거나 뭐 그림 예쁜 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자, 배경 그림. 네, 배경 이미지 하셔도 돼요. 배경 이미지를 해볼까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 합니다. 그러면 배경 관련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드네요. 아무거나 누르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배경 이미지 했는데도 똑같이는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죠? 저랑 똑같은 거 할 필요 없죠. 여기도 예쁜 거 있고 엄청 많네요. 자,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을 하십니다. 자, 저는 선생님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런 화면도 있고 이런 화면도 있고 자, 배경으로 쓸만한 걸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네. 자, 저는 그냥 이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얘로 아무거나. 네, 좀 이상할까요? 이상하면 이 이미지가 일단 마음에 그거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봄바람, 어울리게 하셔야 봄바람.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봄바람. 저는 뭐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얘를 배경 그림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일 자체가 이건 안 되겠네요. 웹 파일이라서 저는 이건 안 되겠어요. 딴 그림을 가져올게요. 딴 그림을 갖고 와서 얘가 괜찮을까요? 봄 배경 이미지 들어가니 많네요. 네. 이미지 다른 이름. 저는 배경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배경하고 혹시 저처럼 확장자가 뭐 이렇게 JF, IF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이 붙어 있다면 배경.jp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확장자를 바꿉니다. 왜냐면 한글에서 지금 나와 있는 JIFI 이 확장자의 그림 파일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JPG나 JPEG나 PNG나 뭐 이런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JPG로 바꾸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받으셨다면 X로 닫고요. 자, 이 창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에다가 이제 그림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쪽이라는 메뉴에 보면요. 매 쪽마다 배경 그림을 넣을 거니까 자, 쪽에 들어가시면 바탕 쪽이라는 게 있어요. 바탕 쪽 찾으셨을까요? 쪽에 바탕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쪽에 바탕 쪽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쪽마다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쪽에 다 그 그림을 넣겠느냐? 그러면 양쪽을 하시면 돼요. 홀스 쪽만 지금 원하는 바탕 쪽을 적용하겠느냐? 아니면 짝수 쪽만 적용하겠느냐? 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는 그냥 양쪽으로 다 해볼게요. 자, 양쪽하고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바탕 쪽 구역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요. 바탕 쪽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탕에다가 그림을 배경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집 메뉴를 선택하고 자, 위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편집에서 우리 그림 가져올 때 그림 메뉴 이거 선택하죠? 그림. 자,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 파일을 갖고 올 때 쓰는 거.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열기예요? 네, 열기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장해 놓으셨던 배경 그림으로 쓸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림. 자, 배경 그림으로 쓸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배경 그림으로 쓸 이미지를 아무거나 가져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너무 진할까요? 진한 거 그냥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드래그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쪽을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밑으로 이쪽 끝까지 끝까지 해야 되나 봐요. 일단 그려 놓으시고요. 선생님이 얘를 지금 쪽맞춤 놓으시면 한눈에 보이시죠? 쪽맞춤. 오른쪽에 맞춤. 예, 쪽맞춤 있죠? 얘를 네. 선택하고 드래그 적당하게 해놓으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네, 전체를 맞게 크기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에 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거 작게 해도 되죠, 배경을? 네, 그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위에는 배경을 안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는 배경이 안 들어가고 밑에만 들어가겠죠. 자, 저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용지 전체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만약에 너무 진해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두리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안에까지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이 가능하죠, 항상 이미지에서. 자,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림으로 가야겠죠. 그림으로 가면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밝기와 대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를 더 밝게 한다든가 어둡게 한다든가 대비를 맞춰서 조절을 한다든가 이미지에 대한 빛을 조절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 투명도는 이제 투명한 것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투명도를 지금 0%인데 얘를 한 40%를 한번 해볼게요. 설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려지겠죠, 배경이. 그죠? 이게 배경을 흐리게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저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진하게 놓으셔도 돼요, 선생님. 글자가 뭐 잘 배경 위에 잘 보인다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이 자체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자, 딴 거 넣을게요, 저는. 배경을 이 그림 말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림을 저는 여기서 뭘로 넣어볼까요? 그냥 약간 배경이 하늘로 넣을까요? 아니, 얘로 넣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어린이로 넣을까요? 어린이로 넣어보겠습니다. 배경에 어린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진하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저는 배경을 조금 흐리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얘를 투명도를 한 20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약간 이렇게 흐려져요. 글씨가 좀 안 보이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안 보이는데 배경 그림 넣는 게 중요하니까 자, 만약에 전체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한 구퉁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몇 쪽마다 얘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터마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공서에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안에다가 자기 로고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글자 위에다 밑에다가 로고를 넣는 거죠. 같은 방법이에요. 얘가 로고라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광주시청 로고가 들어갔다면 광주시청 로고를 넣고 워터마크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워터마크가 얘죠, 선생님. 여기 워터마크가 얘죠. 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흐리게.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표창장 할 때도 표창장도 네. 학교에 여기에다가 로고라든가 뭐 그런 거를 넣고 위에다 표창장을 넣잖아요. 이게 바탕 쪽에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몇 쪽마다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저는 일단 얘 더블 클릭해서 워터마크를 넣었더니 너무 흐린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여기서 저는 밝기, 대비 얘를 조금 조절하면 되겠죠. 자, 밝기를 저는 얘를 한 5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더 없어지려나? 여기 좀 나왔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나올 때는 상단에 보면 바탕 쪽에 있을 때는 바탕 쪽 메뉴가 여기 있어요. 바탕 쪽을 클릭을 합니다. 왼쪽에. 그 바탕 쪽을 클릭하면 오른쪽 끝에 닫기가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나오면 이쪽에 이 바탕에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 그냥 선생님 바탕 쪽 X 합니까? 네, 여기 바탕 쪽에 네. X를 누르셔도 되고요. 바탕 쪽 누르면 오른쪽 끝에 닫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바탕 쪽이요? 네. 자, 보세요. 바탕 쪽에 지금 들어와서 이 그림을 하셨죠, 선생님. 그림을 하시면 왼쪽에 바탕 쪽이 있습니다. 바탕 쪽. 여기에서 왼쪽이요? 네. 없나요, 선생님? 지금 바탕 네. 쪽 들어와 있죠? 너- 바탕 쪽 네. 안 들어와 있으시나요? 바탕 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단에 위에 바탕 쪽이라고 여기 메뉴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럼 오른쪽 끝에 여기 닫기 있죠? 닫기. 아, 네네네네. 네. 얘를 누르시고 나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양쪽을 했기 때문에 이 맨 끝에서 엔터를 치면 다음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서 엔터를 쳐도 다른 쪽에도 다 들어가겠죠, 선생님. 여기 엔터 치는 곳마다 이렇게 바탕 쪽에 원하는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배경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걸 엔터 치면 자, 커서를 맨 밑에다 놓고 다음 쪽으로 엔터 쳐보세요. 빈 공간이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매 쪽마다 원하는 이 지금 바탕 쪽이 동일하게 양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 그러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선생님. 눈금선이 그 밑으로 넘어가는가요? 네. 근데 선생님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안 보이네. 여기서 저는 지금 선생님 눈금선이 점선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네네네. 쪽맞춤으로 해서 그렇죠, 선생님. 네? 쪽맞춤으로 놨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엔터 치고 보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맨 끝에서 딜리트로 엔터 쳤던 걸 지우겠습니다. 자, 딜리트나 컨트롤 Y로 하셔도 돼요. 한 줄씩 지우는 건 컨트롤 Y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 다음 쪽은 없고 한쪽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한쪽? 지금 한쪽이잖아요, 선생님. 엔터 다 지웠으니까요. 쪽수가 하나라는 거죠. 끝에서 딜리트 키로 엔터 쳤던 걸 다 지웠습니다. 얘가 딜리터? 딜리트를 꾹 누르세요. 딜리트를 DLT 키를 꾹 누르면 커서의 뒷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뒤에 엔터 쳤던 게 다 지워지겠죠.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보세요. 선생님 엔터를 치면 이쪽 나오잖아요. 이쪽 네. 나오고 네. 3쪽 나와요. 이렇게. 근데 네. 이게 필요 없어요. 만약에 프린트를 하면 이게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쪽에다 놓고 뒤에 있는 걸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커서의 뒷글자를 지우는 딜리트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뒤에 있는 쪽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죠? 딜리터. 안 되는데. 누르고 계세요. 그냥 계속. 딜리트를 꾹 누르십니다. 그럼 다 없어지죠? 다 없어졌나? 꼭 끝까지 눌러보세요. 한쪽만 있으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다단과 저희가 글맵시를 넣고 그 다음에 모양 복사까지 연습을 하고 밑에다 바탕 쪽까지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바탕 쪽에다가 이름 도형도 넣을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바탕 쪽에 도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쪽으로 들어가셨죠? 자, 쪽 들어갑니다. 자, 쪽에서 바탕 쪽 들어갑니다. 바탕 쪽 들어왔어요. 아까 그 환경이에요. 저는 선생님 이 밑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한번 직사각형을 한번 3개를 넣고 싶어요.
매쪽마다 엔터 했을 때 나오거나 위에다 놔도 되고 밑에다 놔도 되고요. 자, 밑에다가 직사각형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도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형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도형 다루는 거를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어디로 바탕 쪽에 들어왔으면 이 그림 옆에 도형이 있죠. 그림 옆에 도형. 지금 바탕 쪽 아닌가요, 선생님? 바탕 쪽. 맞아요. 거기에 도형. 그림 옆으로 보면 도형 없으시나요? 도형? 도형. 그림 옆쪽으로 거기. 개체 넣는 게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도형도 넣을 수 있죠. 도형. 그림은 있으세요? 그림은 있어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도형 옆에가 도형, 도형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나 그러면 보세요. 저기도. 네모, 글상자 이런 거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버전에 따라서는. 아니, 그게 안 나오지? 네모, 직사각형, 동그라미, 뭐 호 그리는 거 이런 거 쪽번호 그려. 매기기 그런 것도 안 나오고요. 네? 쪽번호 매기기도 안 나오는데. 선생님 여긴 쪽번호 매기기 없어도 됩니다. 자, 그냥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걸 그림과 따로 도형. 이 바탕 쪽이 맞으세요, 선생님? 위에 바탕 쪽 눌러보세요. 왼쪽에 끝. 파일 이런 데 누르면 다른 메뉴가 나오겠죠? 편집 이런 거 하면요. 네, 바탕 쪽을 누릅니다. 아니면 편집에서도 여기 도형이 있죠, 선생님? 우리 원래 도형이 있잖아요. 네, 편집을 하니까 나와요. 네, 거기 누르셔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도형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네. 직사각형을 갖고 와서 직사각형을 위에다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자,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이 되고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 데나 그리면 돼요. 네, 아무 데나 그리세요. 작업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 채우기를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우기를 면색을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색 없음을 하겠습니다. 선은 종류를 굵기 없음을 하겠습니다. 요걸 하나 해도 되죠? 자, 굵기 없음을 합니다. 자, 선은 종류를 없는 걸로 하고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단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선에 대한 종류를 선 없음을 하고 채우기는 노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란색만 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복사할 때는 도형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해주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이 옆에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더블 클릭해서 색상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얘는 파랑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빨강으로 넣을까요? 빨강으로 먼저 넣겠습니다. 자, 빨강 넣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됐어요. 하나 더 복사해서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얘는 면색을 파랑색으로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얘를 크기가 너무 크니까 자, 일단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옆으로 좀 이동을 시켜 놓고 얘를 클릭해서 그 옆에다가 일렬로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일단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Shift 누르면 다른 개체를 연속적으로 또 이어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됐다면 얘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가 네. 작아갖고 지금 네, 조금 선택을 하고. 네, 해보세요, 선생님. 네. 하고 잠깐만요. 크기는 똑같은 거 안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이 지금 각각의 개체예요. 3개의 도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룹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개체로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전부 상단에 그룹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그룹 메뉴 있네요. 네. 아니면 마우스를 선택한 도형 위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하셔도 되죠. 그죠? 개체 묶게요. 네, 개체 묶기를 합니다. 개체 묶기 또는 그룹 합니다. 음. 그러면 크기 조절을 마음대로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크기 조절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셔도 되고 그럼 몇 쪽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얘를 회전을 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고 상단에 회전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회전을 하고 얘를 개체 회전 누르면 파란 선이 나왔을 때 뭐 세로로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얘를 원하는 대로 이쪽에다 놓든 뭐 이쪽에다 놓든 해서 한번 저는 세로로 놔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맘대로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도형을 한번 놔보는 거죠. 도형을 이제 삐딱하게 되네요. 제 마음이 삐뚤은가 봐요. 똑바로 안 놔져요. 살짝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기 조절을 또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죠. 크기 조절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그냥 바탕에다가 이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좀 더 길게 하셔도 되고 뭐 해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탕 쪽에는 위에 있는 메뉴라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선생님? 자, 표도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탕 쪽 누르고 왼쪽에 그 다음에 닫기로 나옵니다. 닫기로. 그러면 매 쪽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엔터를 치면 다음 쪽에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엔터를 치면 네. 되셨죠? 하면 또 네. 다 되셨다면 저는 뒤에 거는 딜리트로 다 지우겠습니다. 딜리트로. 자, 여기서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 Y를 계속 눌러도 되는데요. 그냥 딜리트를 꼭 누르고 있으셔도 엔터 쳤던 다음 쪽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배경 그림을 좀 더 예쁜 걸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배경 그림을 그냥 어린이 있는 거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네. 도형을 이걸 손을 보려면은 다시 한번 바탕 쪽으로 들어가셔야죠. 바탕 쪽. 네, 바탕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위에 쪽에서 바탕 쪽 여기 메뉴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리본 메뉴에서 들어가도 되고 드롭다운 버튼한 메뉴에서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손으로 봐야겠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보시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없애거나 하시고 나올 때는 바탕 쪽에 닫기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 네. 선생님 그 개체 묶기 네. 놓쳤어요. 아, 개체 묶기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바탕 쪽으로 들어갑니다. 쪽에 바탕 쪽 들어갔어요. 개체는 제가 개체를 풀어 볼게요. 자, 개체를 일단 풀고요. 자, 개체가 지금 각각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 Shift 키를 누르고 예, 나머지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자, Shift 키 띄시고 마우스를 이 개체 위에다가 놓고 살짝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개체 묶기라고 나오죠? 개체 묶기. 예, 얘를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됐나요? 네, 네, 그럼 하나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탕 쪽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밑에다가 어떤 좋은 배경이 있다면 그 그림을 얼마든지 놓고 회사의 로고라면 회사의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바탕 쪽에다가 밑에만 어떤 그림들을 넣고 싶다든가 밑에만 어떤 특별한 도형을 넣는다든가 할 때 외쪽마다 넣으려면 바탕 쪽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멋진 문서를 꾸밀 수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얘를 그냥 바탕 그림에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제 벚꽃 모양을. 더 멋있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단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일단 얘를 바탕 화면에다 넣어볼게요, 선생님. 자, 바탕 화면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단이라고 그냥 저장할게요. 다단. 저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네요. 네, 다른 이름으로 하면 당연히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처음에 제목이 없으면 얘가 말하자면 파일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 저장을 누르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든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제목이 나오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윤설복지관.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윤술로 하겠습니다. 윤술복지관으로 하고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저장을 이제 지금 했어요, 선생님. 자, 저장을 했는데요. 이 저장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얘를 잠깐 내리면 윤술복지관이라 해서 한글에서 저장한 거니까 한글 문서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글 문서가 아니라 그 배포용 문서라고 해서 우리 보통 PDF 문서라고 그러죠. 수정할 수 없게,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없게 말하자면 파일로 저장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걸 작성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할 수 없게 PDF 문서로 저장을 해서 얘를 보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PDF로 하려면 파일 합니다. 파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PDF로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버전에 따라서는 뭐 PDF로 저장하기 뿐만이 아니라 점자로 바꾸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DF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그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PDF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버전에 따라서 이거 버전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잘 상태의 문서로 볼 수 있는 상태로 하려면 모바일에서 보려면 이걸로 저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PDF 문서는 그러니까 배포용 문서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많이 올려지는 문서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일 PDF 문서를 저장할게요. PDF 문서를 저장하기 누릅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그대로 윤술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저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일단 얘는 X를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 창은 닫아보겠습니다. 자, 한글 창은 저장이 됐다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한글 창을 뭐 닫으라고요? 네, 그냥 닫겠습니다. 작업을 일단 끝내보겠습니다. PDF는 닫았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PDF 파일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네. 열어보세요, 선생님. 더블 클릭하셔서. PDF 파일도 있어요. 이미지가 덜 보이네요. 네. 이미지가 자세하게 안 보이네요. PDF 파일로 했을 때는 이미지가 자세하게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네, 일단 PDF는 배포용 문서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얘는 PDF는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문서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탕 쪽에 있는 거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선생님 이것도 한글 파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PDF 파일을 이제 네. 불러올 때 한글에서 PDF를 불러오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선생님. 변환해서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버전에 따라서는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잠깐요.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자, 일단 PDF 파일은 이렇게 배포형 파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 자, 이해해 보세요, 선생님.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이 드래그가 됐어도 이거 수정 안 돼요. 그죠? 수정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PDF 문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한글에서. 자, 다시 한번 제가 한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글 들어가 볼게요. 그냥 한글을 실행해 볼게요, 선생님. 자, 한글을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어요. 2020 버전으로 할 걸 그랬나요? 저는 지금 2020 버전이 아니라 2016 버전을 실행시켰는데요. 자, 일단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가 PDF 문서를 불러올 수 있도록 그 문서 변환이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다면 불러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불러오겠죠. 자, 불러오기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불러오기 누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얘 괜히 불러오기 했나봐요. 다시 취소. 이건 뭘로 불러오시는 여기 있죠, 선생님.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그죠? PDF를 예예예. 예, 얘를 클릭하면 PDF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얘를 선택하고 PDF 문서를 가지고 올 때는 자, 바탕화면에서 지금 PDF 파일이 여기 있네요.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PDF 파일도 한글로 변환해서 가져오겠네요. 그죠?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피스로 문서를 변환. 네, 이게 오피스 문서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네요. 네, 되죠? 그러니까 PDF를 파일 불러오기 한글 파일로 불러오면 안 되고 그 메뉴에 있는 대로 해서 PDF 문서를 한글 파일로 변환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2020에서 한글에서 이게 늦는 것 같으네요. 2016 버전, 낮은 버전에서 가져오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가지고 올 거예요. 버전 다른 걸로 지금 또 제가 읽어왔어요. 늦게 있으면 읽어오겠죠. 저는 엄청 느리네요. 지금 버전 차이가 높은 버전에서 작성한 걸 낮은 버전에서 읽어오니까 얘가 작업이 더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 얘 되는 동안 그냥 이걸 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문서를 선생님들께서 하나 더 그걸 불러오니까 약간은 틀리게 한글에서 되죠. 했는 거랑 약간 틀리게는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PDF 문서가 변환을 한글, 그러니까 확장자, 그 형식을 완전 변환시켜 주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선생님, 얘는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요. 왜냐면 PDF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틀리고 한글 프로그램이 틀리죠. 하지만 호환되도록 이렇게 형식을 변환시켜 주지만 그 형식이 그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안 나오겠죠.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바탕 쪽에 그림을 넣었는데 걔를 PDF 파일로 변환을 했더니 걔가 바탕 쪽에 있는 그림을 적용을 못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텍스트는 제대로 변환이 된다, 읽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저는 얘가 버전이 늦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냥 선생님들 되셨으면 확인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끼워넣기라는 것을 한 번 더 배워보려고 그래요. 자, 선생님께서 혹시 한글 문서가 없으실 수 있으시니까 잠깐만요. 얘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도 변환하기 X. 자, 일단 모든 창을 닫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다시 실행합니다, 선생님. 자, 한글 프로그램을 다시 아무거나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비나면에서 한번 여기다가 뭐 애국가를 그냥 간단하게 써볼까요? 자, 애국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있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서 끼워넣기라는 그 문서를 끼워넣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닳도록 내용이 조금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문서니까 한번 선생님들께서 적당하게 꾸며보실까요? 자, 일단 F 다 입력하셨다면 F7 눌러서 용지를 얘는 가로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F7 그리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가부터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한번 문서를 꾸며봅니다. 뭐 글꼴 크기 뭐 이런 것도 다 선생님께서 적당하게 정렬 뭐 색상 보기 좋게 꾸며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며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문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작업을 해 놓습니다. 자, 한쪽으로 하면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얘를 애국가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다가 애국가라고 저장을 합니다. 자, 애국가라고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어요. 자, 애국가라고 저장이 됐다면 자, 얘는 X를 닫겠습니다. X를 닫고 그 다음에 지금 PDF 문서는 그냥 버릴게요. 선생님이 연습한 거니까
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PDF가 열려져 있나 봐요. 자, 이거 닫겠습니다. 자, 닫고 다시 PDF 문서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 일단 애국가가 있고 여기 윤슬복지관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선생님 윤슬복지관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볼까요? 한글요? 네, 한글이죠, 한글. 예. 자, PDF 문서는 연습한 거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자, 일단 자, 저는 선생님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맨 밑에다가 커서를 한번 놔볼게요. 맨 밑에다. 네. 맨 밑에다 커서를 놓고요. 자, 여기서 커서가 지금 있는데요. 자, 만약에 선생님 커서가 엔터 한번 쳐볼까요? 선생님 다음 쪽으로 가게 해볼까요? 엔터 엔터. 여기 다음 쪽으로 왔어요. 자, 다음 쪽에다 커서를 놨습니다. 다음 쪽에 그림하고 그대로 들어왔는데요. 네, 들어가죠. 왜냐면 바탕 쪽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애국가를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예전에 저장해 놨던 그 문서 자체를 끼워 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서를 열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그 문서 자체 한쪽을 또는 두 쪽을 다 그 파일 자체를 여기다 끼워 넣고 싶다고요. 내용을. 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문서 끼워 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문서 끼워 넣기. 자, 클릭을 합니다. 입력에 무슨 끼워넣기요? 네. 입력에 문서 끼워 넣기가 예. 없다면 네. 혹시 버전이 낮은 버전이라면 편집에 문서 끼워 넣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높은 버전은 입력에 문서 끼워 넣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바탕화면에서 애국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애국가를 선택하고 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문서를 여기다 끼워 놔요. 예. 그죠? 이렇게 끼워 넣죠. 네. 그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다른 문서를 지금 현재 작성하는 문서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제가 거기서도 글자체를 또 바꿀 수도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서 다시 바꾸면 되죠. 예. 그 문서를 이렇게 끼워 왔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얘는 세로로 작성된 거고 얘는 가로로 작성된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이 작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죠? 근데 가로를 한 거를 이렇게 나 여기서 가로로 출력할 때 얘는 세로로 출력을 하고 얘는 가로로 출력하고 싶어요. 용지 자체를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여기 커서를 여기다 놔볼게요, 선생님. 두 번째 쪽 애국가 있는 데다 놔볼게요. 그리고 F7을 누르겠습니다. 자, F7 누릅니다. 자, F7 누르고 얘는 가로예요. 가로. 그죠? 가로를 하고 적용 범위를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문서 전체를 하게 되면 모든 쪽 자체가 가로로 하면 가로로, 세로로 하면 세로로 나오지만 현재 커서가 있는 쪽만 다른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새 구역으로 하잖아요. 선생님, 새 구역으로. 새 구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하면 얘만 가로로 편집이 돼요. 아이고, 예.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문서를 작성하고 지금 요 새 구역을 했더니 애국가가 이쪽으로 왔네요. 자, 그죠? 얘 엔터 치고 이거 지워줘야겠네요. 자, 위에서 커서를 여기 새 구역 여기서 놔서 그래요. 요 위에다 놨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애국가는 뭐 선생님들께서 엔터 치고 얘 지워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엔터 칠게요. 여기다 놓고 얘 딜리트를 누르면 되겠네요. 자, 딜리트를. 너무 지웠나요? 이렇게 놓고 얘가 엔터 한번 더. 애국가 글자가 커서를 여기다 놓고 글자가 너무 컸나요? 여기서 지금 얘는 여기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선생님의 애국가를 그냥 컨트롤 X 이게 빠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얘를 지워줄게요. 딜리트를 하고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커서를 원래 쪽에다가 놓고 저기 새 구역으로 설정하면 새로운 구역으로 다음 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출력을 할 때 어떤 거는 세로로, 어떤 쪽은 같은 하나의 파일에서 해도 돼요. 어떤 쪽은 가로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서. 그리고 필요한 문서는 파일 여기서 입력해서 문서 자체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단 연습했고, 그 다음에 요거 모양 복사 다시 복습했고, 그리고 했던 걸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도형도 만들어서 또 도형도 넣고, 바탕 쪽 넣고, 그리고 글맵시도 연습해봤고, 그리고 또 PDF 문서로 저장하는 방법. 지금 만든 거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하고, 또 PDF 파일을 한글 파일에서 불러올 때는 이렇게 PDF 문서를 이게 PDF 오피스 문서를 변환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불러온다든가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게 여기 PDF로 저장하기 있었고, 버전에 따라서는 얘는 없을 수 있지만 모바일 최적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하면 이 점자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바탕 쪽 들어가는 거네. 네. 여기서. 그리고 또 끼워 넣기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또 F7을 눌렀을 때 쪽마다 가로, 세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하이퍼링크와 책갈피 기능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기능, 그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자, 없으시면 다 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장을 안 하고요. 녹음을 중지를 하고